여러분, 오늘 또 제 강좌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인생 2모작 관련 고사성어로 선정해서 꼽아온 말은 배우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성어, 정문입설입니다. 정문입설. 성시정 문문 설립 논설. 정 선생님 대문에 서서 눈을 맞는다. 이 성어는 양시와 유작이라는 사람이 그 주인공입니다. 여기서 이 글자는요, 식초 초자도 되고 잔을 돌리다라고 하는 잔 돌릴 작자도 됩니다. 우리는 유작이라고 부르십시다. 오늘은 유초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겠죠. 정문입설이라는 말은 스승의 가르침을 간절히 바라는 모습, 또 스승을 정성껏 공경하는 모습, 이것을 의미합니다. 배우는 사람의 자세를 강조하는 말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이 정문입설은 송나라 역사서인 송사의 양시전이라는 챕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송나라는요, 송나라는 아시다시피 서기 960년부터 1279년까지 319년간 존속된 나라인데, 전반기 960년부터 1127년까지 전반기 약 160년간을 북송이라고 하죠. 북송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로부터 1279년 멸망할 때까지 약 160년간을 남송이라고 하죠. 남송이라고. 중국 지도가 암탉이라고 그러잖아요. 암탉이라고 그래요. 암탉처럼, 대충 암탉처럼 그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암탉의 눈에 해당하는 것을 저는 하얼빈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하얼빈입니다. 안종근 의사께서 이 도를 쳐다 놓으셨던.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있겠네요. 조금 이 정도까지. 우리나라가. 자, 베이징 여기가 있고요. 제주도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위도가 거의 같은 여기에 가이펑, 개봉이라고 쓰고, 개봉이라고 쓰고, 가이펑이라고 읽는데, 북송의 수도였죠. 초기 송나라의, 전기 송나라의 수도였다, 이 말이죠. 자, 샹하이 근처에서 흐르는 강을 양자강이라고 하죠. 양쯔강. 양쯔강 북쪽에 있었대서 북송. 그리고 1127년도에 나라가 일단 멸망해가지고 이 남쪽 지방, 지금의 항저우 지방, 지금의 항저우 지방으로, 그때는 이만이라고 했는데 항저우 지방으로 수도를 옮겨서 지속한 나라가 남송이다 이거죠. 이렇게 두 왕조를 합쳐서 송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북송 시대에 대단한 유학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정호와 정이입니다. 형제입니다. 정호가 형이고 정이가 동생이죠. 지금 이 양시와 유작은 당초에 이 정호를 스승으로 섬기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정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인 정이한테 가서 가르침을 구하는 것입니다. 양시와 유작이 루어양, 중국 발음으로 루어양이지만 우리는 낙양이라고 합시다. 낙양성 심리하 할 때 낙양. 낙양이 바로 이 근처에 있습니다. 개봉 옆에, 개봉 위도가 거의 비슷하죠. 여기가 그 유명한 낙양이다. 낙양에서 좀 가서 요쯤에 시안이 있죠. 시안이. 진시황릉 있는 시안이. 이 일대를
사실 중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원. 중국에서 중요한 중국의 본거지라고 볼 수 있는 곳이죠. 자, 이 낙양에 있는 정의 선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대문에 딱 들어서고 보니까 정의 선생님이 뜰창문을 열어놓고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겨 있는 거예요. 깰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대문에 그대로 서서 조용히 선생님이 명상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린 거죠. 그때 마침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정의 선생님이 눈을 뜨고 마당을 바라볼 때는 눈이 한자나 쌓여 있었다. 한자는 한 30cm 되지 않습니까? 거의 무릎까지 눈이 쌓여 있었다. 그러니까 눈이 무릎에 쌓일 때까지 이 두 사람은 추위에 떨고 꼼짝없이 서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얘기했죠. 제주도와 위도가 비슷한, 아주 비슷한 곳에 이 낙양이 있으니까 뭐 그게 안 춥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눈이 쌓이는 상황, 그리고 천년전이라는 상황,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은 대단히 추운 날씨를 오랜 시간 동안 견디었다, 이런 말이죠. 이런 정성스러운 자세, 간절한 자세로 가르침을 구해서 이 얌시와 유작이 스승의 버금가는 큰 유학자로 성장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정문입설이 유래했다, 이런 얘기죠. 이 정호하고 정의는요, 대단한 유학자입니다. 우리가 성리학을 다른 말로 주자학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주자가 사숙한 정호와 정의로부터 주자에까지 이어지는 학통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정주학이라고도 합니다. 주자학, 성리학을 다른 말로는 정자, 주자 해서 정주학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죠. 정호나 정의를 정자라고도 합니다. 두 분의 정 선생님이라고 해서 이정자라고도 합니다. 네. 이정자라고도. 자, 그렇게 대단한 학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떨고 추위를 참았다, 이런 말이죠. 2500년 전에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비불개요 불비불발이라. 불분불개요 불비불발이라. 분개하다, 화를 내다, 이 말이죠. 자기 자신한테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 분자는. 왜? 내가 그걸 알고 있었어야 하는데 왜 모르지? 왜 그걸 공부를 안 했지? 이러면서 자기 자신한테 분개하는 사람이 아니면 열어주지 않는다. 알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불비불발은, 이 비자는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입 밖으로 표현을 못해.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한문 선생님 이름이 뭐지? 윤원준인데,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궁금해 죽겠네. 별것도 아니지만 왜 궁금하지?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이 이음자로 시작하는데 이렇게만 알려줘도 이음자로? 양이구나. 윤양준이구나. 태정태세 문단세 다음에 뭐지? 생각이 안 나서 이거 정말 답답하네. 꼭 알고 싶은데. 그럴 땐 더 알고 싶죠.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예자로 시작하잖아. 예. 맞아. 예성연중 인명성이지. 이렇게 알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 자기 자신한테 내가 이것을 확실하게 공부를 안 한 거지? 이러면서 안달하는 사람 아니면, 안타까워하는 사람 아니면 알려주지 않겠다는 것이 공자의 교육관입니다. 네. 불가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짓거리다 또는 부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줄. 탁자는 쪼다, 이 말이죠. 갈기 모이를 쪼다, 알껍질을 쪼다 할 때. 그리고 동시. 그러니까 병아리가 알 속에서 세상에 나올 시간이 됐을 때 뭐라고 짓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엄마, 나 세상에 나가고 싶어. 그럴 때 엄마가 밖에서 영케도 알아듣고 그 껍질을
알껍질을 쪼아서 병아리가 나오도록 도와준다. 엄마가 쪼아주는 것과, 그러니까 병아리가 알 속에서 엄마를 부르는 것과 어미달기 밖에서 쪼아주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데서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이 배움에서 쓸 때는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가르쳐 줄 때가 됐다. 즉 사제지간이 될 시기가 됐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것이죠.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나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흙벽돌 같은 걸로 아주 허름하게 학교라고 지어놓고 맨바닥에 앉아서 변변한 교재도 없이 공부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TV 같은 걸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 학교나마 가난해서 못 가서 가고 싶어하는 어린이들 모습도 보셨을 겁니다. 그토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공부하고 싶어서 애타고 있는 그 어린이들의 모습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나라의 6.25 전쟁 때에도 천막을 치고 공부했던 옛 모습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배우기를 갈망하는 자세로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그 추운 겨울에 오랜 시간 눈을 맞고 서 있었다는 정문입설이나, 알고 싶어서 한 달이나 한 경우가 아니면 알려주지 않겠다는 불분불개 불비불발이나, 또 어미달기 쪼아주는 시기가 병아리가 세상에 나오려고 할 때에서 쪼아준다고 하는 것처럼 배우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줄탁동시나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많아서, 알고 싶은 것이 많아서 안달이 난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모두가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그 공부하면서 시간에 쫓기는 그 우리들의 모습이 다른 것 하다가 시간을 쫓기는 것보다 좀 더 건실하고 좋지 않을까요? 공부를 하면은 제 경험에 의하면은 질리지가 않습니다. 알고 싶은 것을 공부하니까 질리지가 않죠. 여기서 말하는 공부라는 것은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만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무엇을 만드는 것, 도예나 무예 같은 것을 연마하는 것, 춤이나 뭐 악기나 이런 것을 익히는 것,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공부 아니겠습니까? 재미를 느끼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세상에도 기여할 수도 있는 이런 공부하자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아닙니까? 저 아프리카 어린이들은 공부하고 싶어도 할 공간이 없고 할 돈이 없지만 우리는 동사무소, 시청, 각종 복지시설, 직업훈련원, 무슨 대학교, 얼마나 기술에 관한 뭐 대학교로도 있고요. 공부하려면 적은 비용으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공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공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